지금 일본이 대지진으로 태평양 아래로 침몰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지진학계는 직감으로 지진을 예측하고 한국식 AI 시스템은 지진을 수치와 데이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발생 안 한다, 한국 AI 시스템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일본은 지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에 맞닥뜨린 지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나타난 수치를 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지진 패턴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예전 패턴과 다르거든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야자키 지진 관련 숫자들이 계속 깜빡이며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제 이름은 켄지 야마모토예요. 저는 도쿄에 있는 일본 지진 연구소에서 15년 동안 지진을 연구해 왔어요. 제 작은 사무실엔 일본 전역의 단층선이 그려진 지도들이 가득해요. 책상 위에는 제 아내 메이와 10살 된 딸 사키의 사진들도 놓여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유예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이 이상한 수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미야자키 근처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꽤 강한 지진이었지만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이상했던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진이 없어요 라고 제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여진이 없을 수가 있죠? 모든 지진에는 본진 이후에 작은 여진이 따르잖아요. 큰 파도 뒤에 잔잔한 물결이 이어지는 것처럼요. 이번 지진은 달랐어요. 강하게 흔들리고 난 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직 침묵뿐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상사인 타나카 국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 미야자키 지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씀드렸어요. 데이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타나카 국장님께서는 크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전화 건너편에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야마모토 씨, 제발 또 이런 이야기 시작하지 마세요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달에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번 건 다릅니다 라고 제가 주장했어요. 난카이 해구를 따라 측정된 압력 수치가 제가 본 적 중 최고예요. 그리고 여진이 없는 이 지진은 마치 지구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 영화만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라고 타나카 국장님께서 웃으셨어요. 이상한 수치 때문에 사람들을 겁주면 안 돼요. 관광업, 경제, 재산 가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해보세요.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이런 말씀 예전에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관광이나 재산 가치보다 훨씬 중요해요. 만약 난카이 해구가 붕괴된다면 3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해안가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건 당신 컴퓨터 모델에서 나온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라고 국장님께서 답하셨어요. 한국의 최신 시스템들이 흥미롭긴 한데 우리 전통적인 방법들이 오랫동안 잘 작동해왔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타나카 국장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라고 국장님께서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서 도쿄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래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타나카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한국의 지진 예측 시스템은 사실 정말 훌륭했어요. 작년에 서울에 계신 박 박사님께서 그 작동 방식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들의 신기술은 우리 구식 시스템들이 놓쳤던 미세한 지구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구식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했어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상사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줄 수도 있겠죠. 저는 일본 전역 대학에 계신 친구들이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봐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메이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밤 7시에 사키의 학교 연극 잊지 마세요. 미소 지으며 문자로 답했어요. 저도 갈게요.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인생은 계속되어야 해요. 하지만 그 이상한 지진 수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뭔가 위험한 무언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커피잔을 반쯤 마시고 있을 때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도쿄 데일리 뉴스 기자로서 시청률과 관객 참여에 관한 긴 회의에 익숙했거든요. 상사인 사토 씨께서 디지털 전략에 대해 거의 1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노트에 지진과 쓰나미 그림을 낙서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다음 일이 벌어졌어요. 제 컵 속 커피가 살짝 파동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위쪽 전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 누군가가 외쳤어요. 방 안이 점점 더 크게 흔들리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랜 지진 대피 훈련이 생각나서 저는 재빨리 회의용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주변 동료들도 저처럼 움츠리며 두려운 얼굴을 감추었어요. 이번 건 단순한 작은 떨림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폭풍 속의 나무처럼 신음하며 흔들렸어요.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책장이 넘어져 책들이 방바닥을 미끄러지듯 굴러갔어요. 전등은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어요. 침착하세요. 라고 사토 씨께서 외치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흔들림은 거의 1분 동안 지속되었어요. 1분은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진 중에는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테이블 다리를 꽉 붙잡으며 머릿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흔들림이 멈추자 방 안은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서류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의자들은 쓰러져 있었으며 한쪽 벽에는 긴 균열이 생겼어요. 모두 괜찮으세요? 사토 씨께서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 넥타이를 정돈하시며 물으셨어요. 마치 잠깐의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요. 몸이 떨리는 채로 저는 일어섰어요. 심장이 아직도 귀에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평생 일본에서 살면서 수많은 지진을 겪어왔지만 이번 지진은 뭔가 달랐어요. 더 강렬했고 더 의도된 느낌이었어요. 이 사건을 꼭 취재해야겠어요. 라고 저는 이미 노트북과 핸드폰을 챙기며 말씀드렸어요. 이건 큰 뉴스가 될 거예요. 사토 씨께서는 찡그리셨어요. 과장해서 보도하지 마세요, 유키 씨. 사실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전문가 인용은 삼가해주세요. 지난번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동안 민원이 쏟아졌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저널리즘 회의에서 한국의 진보된 지진 예측 시스템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과학자들은 큰 지진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어요. 일본 측에서는 인정하기 싫어했지만요. 전문적이에요 라고 약속하며 재킷을 챙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가올 일을 꼭 알아야 해요. 밖으로 나오니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무리지어 건물을 가리키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식 지진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다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지도자들이 듣지 않을 때 땅은 진실을 말해요. 오늘 오후 5시 우에노 공원 북쪽 입구에서 만나세요. 보여드릴 데이터가 있어요. 드라이브. K. 문자를 보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라이브. K는 분명 작년에 제가 취재했던 한국인 지진학자 김 박사님일 거예요. 그분은 난카이 해구에서의 활동 증가에 대해 몇 달째 경고하고 계셨는데 대부분의 일본 당국은 그 우려를 무시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문자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혼잡한 거리를 지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인도에 생긴 작은 금이 눈에 띄었어요. 근처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길바닥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땅은 분명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중요한 뭔가가 남아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김 박사님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 뉴스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내내 고민했어요. 지진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켰어요. 여러 오래된 건물들이 무너졌고 지하철은 제한된 서비스로 운행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15블록은 걸어가야 했어요. 드디어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어요. 오직 몇몇 헌신적인 기자들만이 내일 신문에 실릴 지진 관련 기사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유키 씨, 뭐 하세요?
라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선임 기자 히로시가 물으셨어요. 그냥 확인 중이에요. 라고 제가 답했어요. 아직 김 박사님의 문자를 누구에게도 공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최근의 지진 예측 및 연구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한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일본에 다가올 파괴 예언이었어요. 헤드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엔 어둡게 조명이 비치는 방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을 문 교수라고 소개하셨어요.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이 느껴졌고 일본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셨어요. 오늘 일본이 겪은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라고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카이 해구가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일본이 현대사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그에 따른 쓰나미는 일부 해안 지역에서 30m가 넘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이어가실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왔어요. 그들은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의 자존심을 선택했어요. 영상은 이어서 어떤 지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상세한 예측과 함께 해안 도시에 밀려드는 쓰나미 파도를 보여주는 지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어요. 매우 무섭고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에는 공포와 논쟁이 가득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분을 반일 공포 선동가라고 일축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내륙 이주를 계획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주장에 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여러 과학 기사에서 본 이름 중 하나가 기억났어요. 바로 일본 지진연구소의 지진학자 켄지 야마모토 박사님이었어요. 몇 통의 전화를 거쳐 다음날 아침 작은 카페에서 그분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야마모토 박사님은 이미 계셨고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피곤해 보이시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집에 가본 적 없는 듯한 지저분한 옷차림이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도쿄 데일리 뉴스의 유키 타나카예요.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한국 지진 예측 기술에 대해 쓰신 기사를 읽었어요. 일본 언론에서 보기 드문 공정한 평가였어요. 그 인정을 받자 조금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최근 문 교수라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분께서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야마모토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상을 봤어요. 전달 방식은 극적이지만 그분이 제시하는 과학적 데이터는 정확해요. 난카이 해구는 우리 남부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는 섭입대예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0만 150년마다 큰 지진이 발생해 왔어요. 마지막 큰 지진은 1944년과 1946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제가 노트에 적으며 물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둡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압력이 쌓여왔어요. 특히 어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한 전조 지진의 패턴이 이전 난카이 해구 대형 지진 전과 일치해요.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이 더 진보된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마모토 박사님은 카페 안을 둘러보신 후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해저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세한 압력과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AI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인간 과학자들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죠. 저는 그분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하지만요? 그분께서는 깊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예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많은 관리들은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저는 양국 간의 복잡한 역사, 지속되는 긴장, 그리고 미묘한 경쟁을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오래된 라이벌 관계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펜을 들고 노트에 적으려 하며 물었어요. 야마모토 박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야마모토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한 그분의 경고는 무섭긴 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듯 했어요.
왜 문 교수는 일본에 그렇게 집중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그래서 저는 문 교수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조사 결과 저는 예상치 못한 고토쿄 시나가와 구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으로 이끌리게 되었어요. 건물은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해 보였어요. 벽에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엘리베이터는 3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불안한 소리를 냈어요. 층에 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타나카 씨를 찾고 있어요. 라고 안내 데스크 간호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조사 결과 문 교수께서 이 요양원을 방문하셨고 이전 영상 중 한 편에서 하루토 타나카라는 분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간호사님께서 저를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복도를 따라 복도 끝에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 안에는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는 말라 보였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타나카 씨 맞으신가요? 저는 유키예요. 기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은 제게 얼굴을 돌리며 나이가 드셨지만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자라고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저는 방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앉았어요. 방은 작고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몇 권의 책과 사진이 꽂힌 선반뿐이었어요. 저는 한국 전문가 문 교수가 제시한 지진 예측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영상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언급하셨거든요. 타나카 씨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어요. 아, 문 교수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김민호 박사님이죠. 저희는 옛날에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께서 그분과 함께 일하셨다고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진 예측 시스템을요? 라고 타나카 씨께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는 일본 최고의 지진학자였어요. 1980년대에 단층선을 따라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분은 선반에 있던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한국 남성이 함께 과학 장비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일종의 제 제자였어요. 그분은 일본에 와서 우리의 방법을 배우시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시스템을 발전시키셨어요. 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주셨죠. 라며 타나카 씨께서는 원한 없이 오히려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도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물으며 노트를 꺼냈어요. 이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타나카 씨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치 때문이에요. 예산 삭감도 한몫했고 재난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다 보니 적도 생겼죠. 결국 조기 은퇴를 당하게 되었고 제 연구는 잊혀졌어요. 이제 저는 누수가 있는 천장 아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일본을 구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천장에 남은 물 얼룩을 보며 이분의 눈부신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너무나도 부조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라고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지진과 쓰나미 예측 시스템에 수십억 엔을 투자했고 해안 방벽과 내진 건물도 세웠어요.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관리들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요. 탁자 위 작은 상자 안에는 메달과 증서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방에서 먼지 쌓여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타나카 씨? 라고 제가 여쭤보자 그분께서는 셔츠를 바로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실을 전해주세요. 난카이 해구의 위험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십시오. 일본이 듣지 않았을 때 한국은 들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저는 그분께서 연구와 예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동안 1시간을 더 머물렀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록 문 교수의 경고가 단순한 공포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무시하기로 선택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임이 확신되었어요. 떠나려던 순간 타나카 씨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요, 유키 씨. 김 박사님은 가볍게 예측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지진에 대해 경고하신다면 이는 곧 일어날 위험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꼭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하늘은 폭풍 구름으로 어두워졌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제 핸드폰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문 교수 본인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타나카 씨를 만났죠.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부야역에서 만나세요. 기자 배지를 지참해주세요. 세상은 다가올 일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며 천둥소리와 함께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잊혀진 영웅의 말씀이 제 귀에 울려 퍼졌어요. 꼭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시부야역에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기자 배지를 목에 걸고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침 인파가 각자의 목적지로 급하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제가 왜 거기 있는지 무엇을 알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정확히 오전 10시가 되자 제 핸드폰이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신문을 읽고 있는 남성을 하치코 동상 근처 벤치에서 찾아보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을 지나 영원히 주인을 기다리는 하치코 동상 근처로 향했어요. 그곳에 딱 설명한 대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침착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문 교수님? 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 남성은 신문을 접고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민호 박사입니다. 문 교수는 제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가명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나카 씨. 가까이서 보니 영상 속 신비로운 인상과는 전혀 달라 보이셨어요. 안경 너머 다정한 눈빛과 약간의 억양이 섞인 일본어를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후 김민호 박사님께서 노트북을 열어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태평양에 설치된 우리의 해저 센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온 데이터입니다. 라고 그분께서 화면의 컬러풀한 패턴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빨간 영역은 난카이 해구를 따라 압력이 점점 쌓이고 있는 곳을 나타내고 있어요. 몇 주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하며 몸을 숙였어요. 비록 제가 그 패턴들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지도 위에 퍼져 있는 넓은 빨간 구역은 제 눈에도 경고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AI 예측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역사적 패턴과 함께 분석합니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앞으로 2주 이내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8%에 달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2주 안에요? 이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셨나요? 김민호 박사님께서는 얼굴을 굳게 만드시며 답하셨어요. 3번이나 전했습니다. 그들은 공손히 감사하더니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 교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일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며 열심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는 첫 페이지에 실릴 거예요. 하지만 편집장님은 단지 박사님의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회의론자들을 설득시킬 만한 추가 증거가 있으실까요? 그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셨어요. 여기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방법론, 그리고 독립적인 5명의 과학자들이 검토한 보고서들, 그리고 공통친구 타나카 씨의 자료도요. 저는 드라이브를 받자마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진은 이전보다 약간 작았지만 카페의 전등이 흔들리고 컵들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의자에 꽉 붙잡고 있었고 떨림은 약 10초간 지속되었어요. 김민호 박사님께서는 놀라신 기색 없이 평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략 5.0 규모였습니다. 또 다른 전조 지진이에요. 앞으로 며칠간 더 자주 발생할 겁니다. 카페 밖에서는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지난 2주 만에 2번째 지진이라는 소식에 대해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기사를 즉시 작성해야겠어요. 라고 저는 물건을 챙기며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요. 그러자 김민호 박사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 난민들을 위한 긴급 대피소 마련에 나섰습니다. 만약 지진과 쓰나미가 예측대로 발생하면 해안의 일부 지역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백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니.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국민이 한국에서 난민이 된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라고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양국 간에 오랜 긴장이 있는데 말이에요. 김민호 박사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재난은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그래야 해요.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에는 새롭게 알게 된 모든 정보가 소용돌이쳤어요. 사토 편집장님은 제가 이 기사를 들고 달려들자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한국 과학자의 예측을 실어 국가적 공황을 일으킬 기사라니? 라고 편집장님께서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일본 측 자료는 없나요? 준비 중입니다. 라고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 센서의 측정값을 보세요. 그러는 도중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일본 지진연구소의 야마모토 박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타나카 씨라고 그분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난카이 해구의 즉각적인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편집장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눈빛을 띄었어요. 드디어 일본 측 자료를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쿄 데일리 뉴스 첫 페이지에는 제 기사가 실렸고 헤드라인은 과학자 경고 대형 지진 임박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야마모토 박사님과 김민호 박사님이 함께 서서 지진 데이터 차트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 실렸어요. 편집장님은 보도에 신중하셨지만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이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오 무렵 이 기사는 국제뉴스 매체들까지 퍼졌어요. 다른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우려하는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만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라고 야마모토 박사님께서 오후 후속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사무실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옳았어요. 저녁 무렵 총리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준비한 노트를 들고 총리님의 국민 연설을 지켜봤어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라고 총리님께서 발표하시며 난카이 해구를 따라 해안 지역에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또한 잠시 멈추시더라 어색한 표정이 보이더니 한국 정부의 지원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들의 선진 예측 시스템이 상황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 안에서는 놀람과 중얼거림이 퍼졌어요.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건 전례가 없었어요. 그 후 2주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해안 도시들이 비워지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했어요. 학교는 문을 닫았고 정부는 경기장과 컨벤션 센터를 임시 대피소로 전환하셨어요. 한국 선박들은 보급품과 장비를 싣고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어요. 그 긴장된 날들을 보내며 저는 준비 상황을 취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어떤 분들은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셨고 어떤 분들은 경고에 감사해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과잉 반응이라 주장하셨어요. 김민호 박사님과 야마모토 박사님은 나란히 일하며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증가하는 지진 활동을 모니터링 하셨어요. 작은 지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했어요. 매번 지진이 올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바로 그 대지진인가요? 기사 게재 12일째, 저는 도쿄의 한 대피소에서 대피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지진은 이전과 달리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강해졌어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세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흔들림은 점점 강해져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조명 기구들이 떨어지고 창문은 깨졌어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기 시작했고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테이블 아래로 웅크리며 초를 쐈어요. 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흔들림이 멈추자 방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고 곧 도시 전체에 긴급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그 대지진이었어요. 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대지진이요. 나중에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 8.7로 측정되었고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 하나였어요. 이어진 쓰나미는 일부 지역에서 15m 높이까지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대피 조치가 취해져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사망자 수는 여전히 비극적이었지만 만약 대비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3개월 후 저는 미야자키 현 해안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섰어요. 쓰나미로 인해 해안선의 많은 부분이 변해버렸어요. 건물들은 씻겨 내려가고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복구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일본과 한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재건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야마모토 박사님께서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새로 설립된 한일재난연구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우리는 단지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재난에 대비해 재건할 것입니다. 김민호 박사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저는 한 무리의 학교 아이들이 한국 엔지니어와 일본 환경과학자들이 함께 설계한 새로운 방파제를 따라 나무를 심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각 나무 옆에는 작은 국기가 2개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 국기, 하나는 한국 국기였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쓰실 건가요? 라고 야마모토 박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새로운 해안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쓸 것 같아요. 때로는 무너져야 더 강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며 변해버린 풍경 위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내온 분은 모든 것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신 잊혀진 과학자 타나카 씨였어요. 늙은 제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 생애 동안 저는 양국이적이었다가 이제는 동반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은 우리를 갈라놓았다가 다시 하나로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저는 짭짤한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다음 기사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밑에 땅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어요. 지진은 다시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적대감이 아닌 공유된 미래로 하나 되어 맞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그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